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주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거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4년마다 비도덕, 위선, 몰지각, 불합리 이런 것들을 쓸어내버리고 새로운 물로 교체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한여름에 큰 물, 장마가 일어서 그 도시의 어떤 쓰레기와 오물을 바다로 내보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이런 총선이 해야 되는 이 사회 정화적 기능을 배반하고 오히려 거꾸로 완전히 비도덕과 불합리, 범죄 이런 것들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아넣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열린민주당이고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창당을 주도한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사람입니다. 열린민주당은 현재 보장된 지지율에 따라서 최광욱, 김의겸, 잘하면 황의석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4.15 총선에서 세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자, 그런 사람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꼽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외국어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외국어대학교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고대학교 때는 이제 학생 시위로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간 징역형을 살기도 했었죠. 문익환 목사의 보좌 역할을 4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좌파 성향의 월간지 말지 기자 출신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고 돌아와서 외대 여어학원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어학원에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좀 쌓게 됐죠. 그가 국민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2004년 총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이 불었던 선거에서 이른바 그 탄핵의 영향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탄돌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탄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2004년 국회에 들어와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BBK 사건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명박 후보를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그런 BBK라고 하는 이 금융회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그런데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다라고 허위 사실로 집중적으로 좌파 민주당이 이명박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허위 공격의 맨 앞장에 섰던 사람이 정봉주 당시 진상규명위원장. 너무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이걸로 기소가 됐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가는 것이죠. 사실상 그때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그리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오랜 기간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 정봉주의 생명은 그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로 감옥에 갔다가 오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그를 특별 사면해줘서 그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서울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납니다.
기자 지망생인 여성을 과거에 호텔에서 성추행,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갑자기 갖다 댔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의혹에 휩싸여서 그거를 지금도 명백하게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언어 도단이죠. 세상의 정치 도덕이 물구나무 서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정봉주의 물구나무라고 옆에 브리핑 차트에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 후보에게 가짜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리고 그 일로 해서 1년간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후보 출마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성추행 의혹이라고 하는 폭탄이 터져서 사필귀정, 그는 출마도 포기하고 분명히 그때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역시 그는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비례 위성정당을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주도해서 만들어서 지금 범법자들, 지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농락하면서 허위 특혜 거액 대출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사람,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구태타라고 난도질하고 있는, 매도하고 있는 조국의 최측근,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상황을 정봉주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사실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1호인데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의 좌파가, 이 나라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 나라의 문파가 이상한 정신 회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정치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어지럽힌 또 하나의 잘못은 낙곰수의 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대장은 정봉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봉주형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낙검주가 2011년 등장을 했을 때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지금 마포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후보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낙검수를 신랄하게 세상에 그때서부터 고발을 했습니다. 낙검수는 편향되어 있고 북한은 전혀 공격하지 못하고 남한의 일부 세력만 물어뜯고 허위 사실을 쉽게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박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래서 낙검수는 우리 사회에 폐해를 주는 존재다 라는 식으로 제가 격렬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낙검수를 주도한 사람이 정봉주, 세상을 어지럽힌 대표적인 죄 하나 추가, 정봉주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각의 마지막 지금 클라이맥스도 아니죠.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제21대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또 어떻게 세상과 정치판과 국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 사필귀정이라든가 시시비비라든가 신상필벌, 이런 도덕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총선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를 버젓이 덮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는 제21대 총선이 역사에 남기는 가장 지저분한 오물입니다. 감사합니다.